네, 프로젝트 순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이트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 사이트를 구현을 하고 하죠. 그러니까 뭐 시스템을 만들든 뭐 좀 큰 대규모 시스템을 만들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란 이름 하에 웹 프로젝트들 또는 시스템 프로젝트들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SI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SI 업체들이라고 흔히 SI 그래요. SI. 뭐 인력 장사를 한다 이렇게 속되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개발자들을 모아놓고 프로젝트에 투입을 시켜요. 그래서 한 명당 얼마가 떨어져요. 인력 장사 맞죠? 네. 옛날엔 노예 팔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노예로 팔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들을 하는데 어쨌든 그 시스템 이 S가 시스템이란 말이고요. 인 인티그레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요게 그 뭐냐면 시스템을 이렇게 빌드업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쌓아 올려졌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인테그랄 해가지고 이렇게 적분 만들 때 이런 기호 썼었거든요. 미분 적분. 이거 골 아프시죠? 미적분 할 때 그 적분이 이렇게 쌓아 올린 거를 그 쌓을 적자를 써가지고 적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썼던 말이 바로 인테그럴 썼던 말이 인테그레이션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그래서 시스템을 이렇게 쫙 쌓아 올려서 하나의 완벽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그때 할 때마다 맨날 프로젝트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어떤 순서로 하냐?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진행 절차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프로젝트 진행 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우리가 언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기획되어서 진행되겠죠. 그래서 맨 먼저 그 영업 이사님께서 돌아다니면서 회사마다 우리 솔루션을 팔려고 열심히 영업을 하고 다니십니다. 예, 저녁에 막 진짜 막 술자리를 막 많이 가져가시면서 뭐 건강에 해쳐가시면서 드디어 내가 따냈어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계약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뭐 바로 다음 주부터 우리 들어간다 뭐 이렇게 알려주면서 일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요구사항이 이제 뭘 만들고자 원하는 업체를 찾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회사의 그 솔루션이라는 건 미리 만들어 놓은 제품이 있어. 그 소프트웨어 제품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제 시스템이다 그러면 회사 결제에서 필요한 것들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 결제 시스템이 미리 만들어져 있고 사용하는 이제 계약하는 회사에서 우리 결제 시스템이 뭐 7천만 원짜리야. 근데 개발을 추가적으로 해서 내가 3천만 원 더 들어가실 겁니다. 회사에 맞춤을 해드릴게요. 우리 시스템은 굉장히 안정성이 높고 성능이 우수합니다. 이렇게 영업을 했겠지. 그래서 당신네 그 회사의 그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이라고 그러거든요. 바꿔주는 거를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그런데 이제 투입이 많이 되죠. 그래서 3천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 7천 플러스 3천에서 1억을 내시면 일단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큰 단위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단위가 되게 커요. 몇백만 원짜리 없어요. 다 몇천만 원에서 억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큰 그 회사들은 벌써 뭐 몇 억? 뭐 시스템 만드는데 10억 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흔하게 들려요. 네,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가진 것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요구사항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 이런 것들 변경을 해준다 이거죠. 사용자화에 해주는 거.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 진행 순서는 아래와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순서예요. 이런 순서로 다 가. 대부분. 여러분들 지금 분석 설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자기 포트폴리오 만드실 때 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분석 설계 시 자료 수집 과정이 필수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회사에 그 시스템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러면 그 회사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장, 이 시스템 만들 때 프로젝트 매니저를 그쪽에서도 세워요. 그래서 PM, 이쪽 회사 측 PM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솔루션 업체에서 만들어주는 그 회사, 을이죠. 갑쪽 PM과 을쪽 PM이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실무자들한테 이런 자료 같은 것들 다 어떻게 전달할 것이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보내줄지, 이런 걸 전부 다 협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용자 요구사항 needs라고 하려고 너희들이 니들이 needs를 알아? 라고 흔히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사용자 요구사항을 회사에서는 needs라고만 얘기하지 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난 보질 못했어요. 사용자 요구사항이라고 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needs라고 그러죠. 사용자 니즈를 좀 분석해 본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그래서 분석하여 PJ가 이제 프로젝트의 설계 도면을 그리죠. 그래서 작업 내용은 와이어프레임 그리고 화면 구성도 와이어프레임으로 목업 같은 것들을 하나씩 그리고요. 그 다음에 사용 툴은 우리가 쓰는 발산벽을 쓰는 거지 회사마다 틀려요 이거는요. 다른 툴을 쓸 수도 있고요. 작업 내용 두 번째는 프로토타입을 만들다, 시제품 모형을 만든다. 이런 것들을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어도비 XD 이런 툴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도비 XD를 정말 오랫동안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너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만드는 거에만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XD는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아쉽게 딱 할 수밖에 없어. 하긴 할 거예요. 2시간? 2시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도비 XD를. 말도 안 돼, 사실. 근데 이걸 뺄 수도 없고 참 되게 애매해요, 지금요. 이거 우리가 시간을 더 주던가.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학원에서 이 시간을 짤 때 시수를 좀 충분히 조금 더 확보해 주셨으면 XD를 조금 더 해주면 이게 재밌거든요, XD가. 네, 이게 사이트스럽게 만들어 놓고 시연도 해볼 수 있어.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이거 진짜 만든 거 아니에요? HTML로 다 완성 제품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XD가 그 정도로 이 시연할 때도 굉장히 유리한 툴입니다. C 제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설계가 끝났잖아. 그러면 이 CF를 왜 만드냐면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설계 단계에 반영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UI 디자인에 들어가겠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된 다음에 디자이너한테 디자인 톤은 어떻고 디자인 스타일은 어떠니까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시안을 여러 개 만들죠. 그래서 디자이너가 시안 1, 시안 2, 시안 3 이렇게 하는데 시안 1 줬어. 마음에 안 든대. 시안 2 줬어. 마음에 안 든대. 시안 3 줬어. 마음에 안 든대. 시안 4 줬어? 시안 1이 나았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시안 1하고 2를 합쳐주세요 했다가 원래 게 나은데요. 이래요. 그럼 이제 디자이너가 오래된 디자이너는 화 안 내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다시 줘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된 분은 막 화를 내죠. 내가 진작에 그걸 줄 알았어. 막 사람 고생시키고 가냐 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스트레스 쌓여봐야 자기만 손해봐.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네, 그래서 설계도대로 화면은 실제로 UI 디자인을 하고요. 이거는 디자이너가 진짜 이거는 별개의 영역이야. 웹 디자인은 별개의 영역이에요. 저는 웹 디자인을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한테 난 시키는 회사는요 정말 이해 안 돼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 사장님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퍼블리셔를 뽑는데 웹 퍼블리셔. 그래서 웹 퍼블리셔 면접을 딱 갔더니 우리 회사는 디자인도 좀 잘하셔야 되는데 이래요. 근데 물어보고 싶잖아. 디자이너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차마 그 얘기를 못해. 면접 볼 때 그냥 예, 저 조금 툴은 만질 줄 압니다만 하면서 들어갔더니 디자인을 내가 하래. 환장하는 거죠. 디자이너가 없어. 디자이너를 얼마 전에 자르고 개발자 자르고 한 사람 뽑기로 하고 널 뽑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퍼블리시 우리나라 그 사장님들은요 약간 생각이 조금 특이해요. 웹 퍼블리셔란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뭐 미국, 일본에서도 안 쓸걸 아마? 그 외국에선 그 프론트엔드 디벨로퍼라고 얘기하지 얘기 안 해요. 웹 퍼블리셔로 몰라요. 웹 퍼블리셔가 뭐야? 퍼블리싱이라는 말은 있어요. 이 그 웹에다가 배포하는 걸 퍼블리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게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작업 내용, 디자인 포맷으로 디자인 요소를 제작하고 사용 툴은 포토샵, 일러스트로 뭐 이런 툴 외에도 다른 거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작을 한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사용자 요구 사항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화면에다가 그릴 수 있도록 이걸 뽑아야 돼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여기다가 하나 더 필요한데? 디자인 결과물로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해. 결과물로부터 GUI 가이드 문서를 제작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GUI 가이드 문서는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가이드 문서는요. 이거는 그 구체적인 뭐 GUI 가이드 문서가 뭐냐? GUI 가이드 문서. GUI 가이드 문서는요. 여기에 있는 뭐 배치되어 있는 크기, 그 디자인 요소의 크기, 여백, 크기는 이제 크기, 가로, 세로, 사이즈 같은 거. 그 다음에 색상, 글꼴 등 정보를 쭉 하나씩 기술하는 거예요. 화면의 기술. 이거를 누가 쓰느냐, 이거 되게 좀 중요한 민감한 문제기도 해요. 회사에 가시면요. 디자이너가 이거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디자이너 분들이 되게 유능하신 분들이야. 디자인도 했지, 가이드라인 문서도 만들어서 개발할 때 그거 보고 개발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개발자가 굉장히 편하죠. 거기에 다 써 있어. 여기에는 여백, 가로, 세로 얼마고, 마진, 패딩 얼마고 다 문서에다가 다 써놔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토샵 열고 내가 재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색깔 찍어가지고 무슨 색깔인지 봐야 되고. 그걸 미리 누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 문서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요. 그래서 제가 CGV 만들 때 가이드 문서 이제 제작된 거 보여드리고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정보를 화면에 기술해가지고 이게 이제 구현할 때 굉장히 참고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네, 이거. GUI 가이드 문서는 이런 것들 화면에 정보를 문서 화면에 기술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현할 때 되게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현은 실제로 코딩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설계 도면을 그리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 디자인을 거의 똑같이 가실 거기 때문에 이미 디자인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네. GUI 디자인이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은 요런 문서를 조금 더 구체화를 해서 저는 문서를 따로따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 그 우리가 발사믹을 만들어 가지고 원래 단계적으로 보면 목업성으로 만드는 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나온 다음에 상세하게 기술하는 GUI 가이드 문서가 있는데 저는 GUI 가이드 문서를 그냥 겸하게 만드시길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현, 코딩, UI 디자인 하면 그대로 코딩 기법을 활용하여 구현하고요. 작업 내용은 각 화면에 맞는 디자인 기능에 대한 상세 코딩이 이루어지겠죠. 네, 배치, 또 기능 이런 것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테스트.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거 테스트예요. 수정 과정도 포함해가지고요. 전체적인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버그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네, 요구사항대로 만들어졌는지 잘 반영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그걸 갖다가 뭐 이제 나중에 사용자들 테스트까지 하면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터들 모집하잖아. 프로그램 만들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테스트까지 쭉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배포는 서버에 올리고 최종적으로 유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서버에 소스를 올리고 서버를 접속해서 소스를 특정 위치에 올린 다음에 뭐 우리가 이거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FTP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서가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의 진행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포트폴리오를 쭉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거 내용 업데이트 한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만든 건 닫아 놓고 자, 우리가 이제 저걸 해야 돼요. 뭐냐면 9번 내비게이션 유형 열어주세요. 9번 내비게이션 유형.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유형별로 내비게이션을 이제 만드는 걸 해볼 건데 우리가 포지션도 이제 했으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포지션에 대한 느낌을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내비게이션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유형이야 뭐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8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8가지로. 옛날부터 흘러오던 내비게이션 유형부터 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로 내비 서브별 드롭다운 세로요. 네, 요게 첫 번째 거.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이런 업체인데요. 상단에 보면은요. 메뉴가 네, 따로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서브 메뉴, 그러니까 메인 메뉴가 있고 서브 메뉴가 이렇게 클릭될 수 있게끔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없는 것도 있고 있는 메뉴도 있고 서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래서 가로 내비, 가로로 흘러가는 내비, 서브별 드롭다운 세로형, 세로로 내려오잖아. 네, 그게 바로 첫 번째 내비게이션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 내비게이션 유형 볼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런 이건 기술 무슨 업체인데요. 마우스를 올리면요 메뉴가 옆으로 흘러가게끔 나와요. 이렇게 네, 옆으로 이렇게 올리면 옆으로 흘러가죠. 네, 이런 내비게이션 유형도 우리가 두 번째 유형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가로 내비, 가로로 가죠. 가로 내비, 서브별로 내려오죠. 드롭다운, 가로형, 가로로 드롭다운 떨어지죠. 드롭다운 밑으로 떨어지는 게 가로로 떨어져요. 네, 요걸 얘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로 내비 서브 전체 드롭다운 전체 창. 네, 전체 창이 들어와.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거 클릭해 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딱 올리면 아하 이겁니다. 이렇게 전체로 떨어지는 유형의 메뉴가요. 어느 시점부터인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등장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전체로 보여주는 이런 유형을 많이 선호들 하셔왔고 지금도 아직 쓰는 업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니까 한눈에 보는 거지. 저는 이제 원래 옛날부터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요. 옛날에 그 내가 원하는 메뉴를 찾기 위해서 뭘 해요? 사이트 맵이라는 게 밑에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원래. 아니면 따로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던가 뭐 맨 하단에 내려가면 있다든가 뭐 그래요. 맨 하단 얘는 있는지 모르겠네. 요즘은 그런 걸 또 잘 안 만들어요. 왜냐면 메뉴에서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나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전체 떨어지는 요거를 갖다가 가로 내비, 가로로 가죠. 서브가 전체 드롭다운 전체 창으로 되고. 네. 그리고요, 네 번째 분류를 또 가볼게요. 네 번째. 세로 내비. 이번엔 세로 내비예요. 자, 이거는 서브 메뉴에 있음이라고 가로되어 있죠. 네. 드롭다운 세로요. 자, 요즘 쏴 올린다고 아주 지금 아주 핫하죠. 네, 여기 항우연. 제가 들어가서 개발을 하진 않았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 항공우주연구원 여기 항우연 거를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얘네들 바뀌었다. 얼마 전에 바뀌었네. 이 사이드 메뉴가 있었거든요. 바뀌었어요. 내가 다른 사이드 메뉴를 찾아가지고 링크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네. 네, 지금 일단은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얘 바뀌었어. 웬일이니? 항우연 게 정말 오랫동안 안 바뀌었거든요. 한 10년, 10년은 아니겠지. 거의 10년 가까이 안 바뀌었었어요. 이쪽 사이드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맨날 그랬거든. 아니, 사이드에 메뉴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디겠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3번, 지금 4번인가? 사이드 메뉴. 이렇게 밀고 내려가는 메뉴.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네가 첫 페이지에 메뉴를 이렇게 밀고 내려가게끔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사이드 메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항우연에 그게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전부 내가 참조했었는데, 이게 그거예요. 세로 내비 서브별 드롭다운 세로형, 밀고 나가는 거. 세로 내비 서브별 드롭다운 사이드형. 그럼 사이드로 나가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사이드. 항우연께 딱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항우연께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진짜. 이거 누리호인가 쏘면서 바뀌었나 봐. 그래도 쇄신한다고 바꿨겠지? 네, 정말 오래됐었는데, 네, 요런 내비형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 내비, 그 다음에 이거 끝났지? 여기는 제가 요런 사이트를 찾아서 업데이트를 한번 다시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가로 내비 서브별 드롭다운 전체창. 가로 내비 서브별 드롭다운 전체창. 이걸 뭘까요? 자, 드롭다운 전체창. 아까 드롭다운 되는 거 있었는데 조금 달라요, 종류가. 이거는 화장품 업체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화장품 업체는 대부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딱 올라가잖아요. 그럼 전체로 떨어졌는데 아까는 각 메뉴별로 전체가 그냥 다 내려온 형태였잖아요. 얘는 주제별로 전체 섹션을 꾸며요. 주제별로.
맨스케어, 메이크업, 스킨케어별로 전부 다 서브 메뉴가 굉장히 거대해요. 왜냐하면 분류 체계가 많은 경우에 쓰는 메뉴예요. 이게 분류 체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들어가시는 경우도 많고, 물론 검색해서 바로 가기도 하겠지만, 네, 나 지금 뭐 스킨케어 좀 찾고 있고, 스킨케어 중에서 난 클렌징 관련된 거 찾고 있어.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찾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그래서 각 큰 분류별로 이렇게 내려오는 전체 창이 다른데, 아까 이름도 좀 틀려요. 6번하고 지금 가로 내비 서브 드롭다운 전체 창이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서브 별, 이건 서브 전체 드롭다운 전체 창이고, 이거는 서브 별 드롭다운 전체 창. 서브별로 내용이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7번 가로 내비 서브 없는 디자인형. 이거는 뭐 애플 뭐 이런 건 뭐 흔하지. 요즘은 이렇게 애플은 서브 메뉴가 이렇게 내려온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옛날부터 그냥 이렇게 한 줄이야. 네. 뭐 이런 사이트들은 많이 있겠지. 뭐 이런 뭐 애플사뿐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숨김 내비 전체 고정 전체 창형. 네, 요거는 최신 사이트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지금 저희가 만들어 볼 게 이런 건데, 여기 사이드에 이렇게 이런 버튼 하나만 딱 있어요. 클릭하면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메뉴. 이 안에서 고르고 닫아. 네. 고르고 닫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숨겼다 나오는 메뉴 만드는 건 굉장히 뭐 요즘은 흔합니다. 그래서 유형 중에 첫 번째 걸 좀 해보고요. 첫 번째 거 하면 두 번째 건 자동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거 뭐 이어가는 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사이드 메뉴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 메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내비 서브별 드롭다운 세로요. 자, 그러면 파일을 좀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한 땀 한 땀 좀 따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내용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로 가보시고 어디로 가냐? HTML 학습에 내부 PJ라고 어제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파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부 PJ의 오른쪽 버튼, 이 004에다 오른쪽 버튼 하셔야 돼요. 내부 PJ, 내비게이션이란 걸 줄여서 내부라고 했어요. 내부 PJ. 여기다가 새 파일을 만들어, 폴더가 아니라 새 파일. 그래서 우리가 유형별로 지금 파일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유형은요, 내부, 지금 몇 개 안 되지, 우리 8개? 내부 01020304 할게요. 01.html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부 01.html. 이름을 내부 01.html로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느낌표 탁 해가지고 독타입 Alt Z 저는 좀 줄여서 봤고요. 네. 내부 01 HTML에 이렇게 만들고, 요거 코리아 한글 문자 들어가니까 코리아라고 랭귀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저희가 두 개는 메타 태그 두 개는 날리겠습니다. Alt Shift K.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날린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저기 뭐야 안 써도 되는 거고, 하나는 뷰포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모바일 쓸 때 꼭 써야 될 것인데 지금은 뭐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빼놓고요. 여기다가 유형 1. 그리고 여기 제목도 하나 쓰실게요. 제목. 잠깐만. 아니야, 여기다 일단 붙여놓읍시다. 우리 그 제가 여기 필기 유형 1 이렇게 쓴 거 있죠. 가로 내비 서브별 드롭다운 세로요. 요걸 여기다가 붙여놓으세요. 가로 내비 서브별 드롭다운 세로요. 요거를 제목으로 H1에다가 똑같이 넣어주세요. 아니, H1에다가 똑같이 유형 1, 요 말을 똑같이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우리가 그 HTML 유형을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메뉴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네. 떨어지는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SS만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여기다가 이제 내비게이션 박스를 만들어야 되겠지? 내비게이션. 그래서 GMB 내비게이션. 우리가 여기 GMB라고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GMB 내비게이션. 그러면 GMB는요,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 전역. 어디, 홈페이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 바를 전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GMB는 뭐라고? GMB는 글로벌의 전 지구, 전 세계 얘기할 때도 글로벌이라고 그러죠. 전역이라는 뜻이에요.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를 줄여서 GMB라고 얘기하고요. GMB. 자, 그래서 내부 박스 만듭니다. 내부 태그가 있죠. 네, 내부 태그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내부 태그를 이제 소개를 했죠. GMB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 GMB. 정말 많이 씁니다. 지역은 LNB. 어떤 서브 페이지에서만 보이는 메뉴는 LNB. 로컬 내비게이션 바. 그건 이제 LNB 사이트 서브 페이지 옆에 나오는 메뉴 만들 때 말씀드릴게요. LNB GMB 이렇게 만드시고요. UL 밑에 얘가 지금 몇 개야 얘가? 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일단 4개를 만들자 이거죠. 그리고 여기 A 태그를 쓰셔야 되겠죠. UL 밑에 UL인데 그냥 할게요. GMB 밑에 UL로 하면 되니까 밑에 LI인데 곱하기 4개. 그 밑에 A 태그가 있고요. href가 당연히 나오겠지? href에 샵 하나 넣어주시고. li 4개고 그 밑에 A 태그가 있고 href 그냥 샵을 넣고 있는 그냥 그 링크가 특별히 없을 때 그냥 샵을 넣는 거예요. 네, 이 샵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위로 가는 거예요. 샵을 쓰면 위로 올라와요. 맨 상단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홈이라고 써주시고 홈. 좀 전에 그 문구를 여기다 넣을게요. 홈. 요거. 웹 개발 게시판 프로필. 탭. 웹 개발 탭. 여기 좀 회색이 좀 진한 게 아니면 여러분들 검은색 화면이면 어떤 색깔이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 미리 이렇게 색깔이 들어갔으면 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동 완성한 다음에 탭이 들어가요. 웹 개발 뭐예요? 게시판 프로필. 게시판 탭 프로필. 그러니까 내가 쓸 때 좀 편리하게 이렇게 타이핑 하듯이 쓸 수 있도록 얘네들이 제시를 해주는 거죠. 네, 서버 메뉴는 좀 이따 만들고 일단은 상단 메뉴 구성만 먼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일단 만드세요. 서버 메뉴는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고요. 자, 요거를 띄워놓고 보면서 할까? 알테로. 당연히 이렇게 보이겠지. 지금 뭐예요? UL은 뭐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틀리신 게 UL이던데. unordered list. 네, UL. unordered list. 그래가지고 순서 없는 리스트 앞에 이렇게 분리시 땡땡땡 생겼죠. 여기 보면 마진 패딩 같은 게 기본적으로 여기 막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막 밀고 있고 이러잖아. 여기 보면 뭐야? 마진 16, 패딩 40. 위 오른쪽 아래 왼쪽에 40. 마진 16픽셀. 여기 보면 UL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여기 마우스 딱 올려보시면 나오죠? 마진 16픽셀 내가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ULLI를 가지고 메뉴를 만들고 싶어 옆으로 흘러가게 만들 거거든요. 얘를요. 네, 그럴 때 저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없애줘요. 마진형, 패딩형 없애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여기 땡땡땡 표시 있죠. 이런 걸 리스트 스타일을 없애준다고 그래요. 리스트 스타일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주는 것까지 한번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스타일 시트를 위에다 놓을게요.
여기다가 스타일 인터널 이거죠. 인터널이죠. 태그에다가 스타일 쓰는 거는 인라인 위에다가 따로 구역을 만들어 쓰는 게 인터널 바깥쪽에 만든 파일 불러오는 게 익스터널. 네, 그렇게 해서 CSS 쓰는 스타일이 세 가지가 있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익숙해지는 거야.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UL, OL 초기화를 한번 해볼까요? UL도 마찬가지고요. UL. 내가 OL도 여기다 갖다 쓸 거예요. 서브 메뉴를 저는 OL로 쓸 거거든요. 그 보통은요. UL만 주구장창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난 UL이 편해. 세상에 태그는 리스트 태그는 UL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UL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뭐 UL 썼으면 OL도 쓰고 그래야지. 네, 그러면 이제 훨씬 내가 쓸 수 있는 게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UL, OL 초기화 세팅하겠습니다. UL이 됐든 콤마 OL이 됐든 중괄호 둘 중에 어떤 거든지 세 가지를 없애는 코딩을 하겠다. 3 move, 없앨 move 한자 없앨 move 세 가지를 없애줘요. 뭘 없애요? 마진 패딩, 리스트 스타일, 땡땡땡 표시 또는 1, 2, 3 이렇게 나오는 거. OL은 1, 2, 3 이렇게 나오죠? 없애줘요. 마진형. 그래서 M0 엔터 P0 패딩. 아까 패딩도 있었죠. 기본값에. 그 다음에 리엔 리스트 스타일 너는 리엔 쓰면 돼요. LIN 리스트 스타일 넌 그러면 땡땡땡 분립 또는 1, 2, 3 이런 표시도 안 나와요.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쓰지. 네, 우리가 원하는 건 메뉴니까. 그래서 기본형을 없애주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보시면 나오죠? 이렇게 띠리릭 띠리릭 지금 여기 옆에 약간 떨어진 거는 여기 바디에 들어가 있는 8픽셀짜리 그게 나오는 거지. 이게 HTML 바디에 있는 그거예요. 바디에 8픽셀 마진 8픽셀 있죠. 마진 8픽셀 그거는 지금 손 안 댈게요. 그냥 우리는 요 메뉴 만드는 데 집중을 합시다. 페이지를 잘 예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유형 1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li를 옆으로 보낼 거거든요. li를 옆으로 보낼 건데 li를 플로팅 시킬 거예요. 모든 li를 OL이든 UL이든 li는 플롯 레프트를 내가 보내겠다. 나는 왼쪽에 오른쪽으로 올라오게 이렇게 쭉 흘러가게. 그러면 얘를 싸고 있는 UL이나 OL 박스가 망가지겠죠?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검증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가상요소 플롯 해제를 해주겠습니다. 플롯 해제. 그래서 UL이 됐던 애프터 맨 끝에 또는 콤마 OL이 됐던 애프터 두 가지 다 이렇게 해서 뭐예요? 컨텐트 빙거 컨트롤 엔터 디스플레이 블록 DB 그 다음에 클리어 버스 CLB 클리어 버스 이러면은 가상요소 플롯 해제고 이건 li 리스트 옆으로 흐르게 한 게 이거죠? 이게 있는 거예요. 리스트 옆으로 흐르게 그래서 li를 여기 밑에 세 가지를 해줬는데 위에 요거 장치 하나 꼭 해줬어요. 컨텐트 빙거 디스플레이 블록이어야지 클리어 부스를 먹거든. 그래서 우리가 div 같은 거 쓸 수 없잖아요. 뭐 li 빙거 쓸 수 없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장치를 해주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을 모시는 항공기처럼 이렇게 쓰시면 된다. 자 지금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은요 이제 아까랑 달라졌어요. 얘가 글자가 전부 붙어서 줄줄줄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따다다다 그지? 이렇게 따다다다 옆으로 나오죠? 흘러가는 모양이 나옵니다. 흘러가고 있고 이제 얘를요 이런 디자인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좋았어. 옆으로 흘러가게 이제 만들어 봅시다. 기본 장치는 끝. 자 GMB 메뉴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GMB 메뉴 만들어 봅니다. GMB 메뉴 GMB
메뉴. 자, .gmb. GMB에 백그라운드 색깔을 좀 넣을게요. BGC 백그라운드 색깔. 여기 뭐 자유롭게 색깔 넣으시면 돼요. 여기 이거 찍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뭐 어떤 색상명을 특별하게 뭐 디자인을 아름답게 꾸며라 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 파란색 계열을 내가 하나 넣어볼게요. 파란색 계열 중에 좀 밝은 쪽으로 조금 밝은 쪽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RGB 말고 샵을 쓰고 싶다면 클릭하시면 샵이 나온다 그랬죠? 해시 코드. C코드가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상관없습니다. 이걸 타이핑하지 말고 여기 그 컬러 피커에서 찍어서 파란색 계열에서 이거 옆에 거 끌어다 놓고 이렇게 놓고 해가지고 색깔을 만들어 보세요. 실제 사이트에 가면 이런 색깔이 지정돼 있겠죠. 찍어서 만들었습니다. 파란색 계열의 약간 밝은 느낌의 파란색 계열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 GMB 밑에 있는 UL 제가 지금 집게를 썼는데요. 지금 뭐 UL이 하나만 있다면 집게를 쓰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서브 메뉴가 나올 건데요. 위드스 800 픽셀 W800 이걸 선택하면 픽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색깔 나오는 거 맞지? 색깔 우리 거 지금 색깔 나오는 거 맞죠? 네, 색깔 나오고 있고요. 얘를 가운데 오게 할 수 있지. 800픽셀로 했으니까. 가운데 오게 할게요. 마진 마영호씨. 이 자리에 마영호씨를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로 스테이지 가운데로 온다고 그랬죠? 이건 마영호입니다. 마영호. 마영호. Yes, sure. 네. 800픽셀 가운데 오기. 그러면 이제 800픽셀을 가운데 오겠지? 야. UL 잘 안 먹었나 본데? GMB GMB 밑에 UL 맞지? UL 800 아 이게 너무 내가 화면을 너무 키웠구나. 너무 키우긴 했는데 800이 상당히 넓어요. 이제 가운데 온 거 맞아요. 제가 너무 키워놔서 그래요. 화면을. 나 왜 말을 안 듣나 했어. 네, 너무 키워놔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화면에 보면 이렇게 얘가 이제 안에 있는 애들이 왜 800을 잡았냐면 메뉴가 4개잖아요. 하나당 가로폭이 200으로 만들 거예요. 2, 4, 6, 8. 그래서 800 만든 거예요. 계산상 그렇게 맞게 하려고 만든 거고요. 자, .gmb 밑에 있는 UL, 밑에 있는 LI. 내가 이렇게 상세하게 잡는 거는요. 서브 메뉴에 또 OL LI라는 애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모두 한꺼번에 적용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집게 자식을 굳이 지금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width 200. 네. 200픽셀. 그리고 그 안에 글자는 가운데 오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가운데 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아웃라인으로 좀 표시해 볼게요. OL 아웃라인 2픽셀 대시드 레드 대시로 빨간색으로 땡땡땡땡 들어가게끔 한번 만들어 보고요. 네, 그래서 LI가 옆으로 줄줄줄 가는 것, 네모칸 쳐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봅니다. 네모칸 쳐 있는 거 확인되죠?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박스는 가운데 왔고 네모칸 땡땡땡 쳐 있는 게 지금 4개가 지금 보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양을 저희가 잡아 나갈 거거든요. 이런 모양이야. 네, 색깔이 좀 흐리다. 조금 진하게 해야 되겠는데.
하얀색이 좀 돋보여야 되니까 파란색을 조금 저는 필요해서 좀 조절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가 이제 LI를 조절해야 되겠지. UL 밑에 LI 밑에 A를 이제 건드려야 돼요. 왜냐면요, A가요,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가면 전체 색깔이 다 바뀌거든요, 이렇게. 요 영역 안에 들어오면 전부 A 태그인 거야. 근데 A 태그는 디자인을 먹어요, 안 먹어요? A. A는 위드 사이트 주면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A 태그를 블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말 듣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A 요소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글자색 밑줄 처리 같은 건 기본적으로 A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글자색 밑줄 처리. 밑줄 처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GMB 밑에 있는 UL 밑에 있는 LI인데 그 밑에 있는 A로 먼저 해볼게요. 이제 서브 메뉴까지 똑같이 적용돼야 될 A인지 아닌지는 아직 판단하지 못하겠고 일단 해보겠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 DB 이거는 디자인 적용 위해서 내가 블록을 뒀다. 그 다음에 위드스 200 아예 이렇게 하겠다고요. 하이트 200 아니 200 하면 안 되지. 50 200이 너무 네모나잖아. 50 네. 200에 50짜리 A 박스를 만들어 주는 거지. 그래 놓고 글자색 없애는 거를 여기서 별도로 해주는 거죠. 글자색 밑줄 없앰, 글자색 변경, 밑줄 없앰 요거를 여기서 컬러는 C, 3FFF 흰색. 그 다음에 밑줄은 텍스트 데코레이션 TDN,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 TDN 밑줄 없앰. 네. 지금 여기 A 태그에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디스플레이 블럭, 위드스 200, 그리고 하이트 50, 그리고 컬러, 글자 색깔, 흰색, 밑줄 없앰. 그러면 지금 요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요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가 위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가지고 글자를 세로 중앙에 가게 한다고 오늘 아침에 한 거. 인라인 요소의 중앙은 뭘 사용한다? 라인 하이트를 사용한다. 그렇지. 라인 하이트를 사용해서 가운데 오게 하는데 높이 값이 50이니까 물론 라인 하이트로 밀게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그냥 사이즈를 50을 준 거예요. 네, 글자 줄 간격합니다. 글자 세로 중앙은 줄 간격을 사용. 그래서 높이 값을 사용하면 그렇다고요. 높이 값과 동일하다. 높이 값과 동일하게 세팅하면 세로 중앙에 위치한다. 그래서 라인 하이트 50 픽셀. 여기는 단위까지 쓰셔야 돼요. 그냥 숫자만 쓰면 몇 배 이렇게 나온다고요. 라인 하이트. 위드스는 숫자만 쓰면 픽셀이 나오지만 위드스 하이트 이런 것들은요. 50 픽셀. 그리고 폰트가 지금 너무 왜소해 보이니까 두껍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폰트 웨이트 볼드 FWB 폰트 웨이트 볼드 FWB 네 폰트 웨이트 볼드 일단 두껍게.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기존 사이즈가 16이 나올 거예요. 조금 작게 해볼까? 폰트 사이즈 FG14 16보다 2픽셀 더 작은 거예요. 이렇게 네 약간 작게 나오게. 뭐 글씨 차는 지금 뭐 별도로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오케이 기본적인 게 좀 들어간 상태.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일단 맞춰 놓으시고요. 우리 이제 변경되는 것 조금 줘 놓고 서브 메뉴 들어가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있을 때는 뭐 여기까지만 이제 만들면 되겠죠. 마우스 오버시, 즉 마우스 오버시에 여기 그 하위 메뉴 떨어지는 건 별개로 하고 이렇게 색깔이 반전되면서 바뀌는 뭐 요런 스타일의 메뉴를 상단 부분 하는데 여기 이렇게 쓱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걸 보니까 이거 트랜지션이네. 애니메이션 되네 여기도 그죠? 이렇게 쓱 불 들어오는 것처럼 바뀌죠? 이게 애니메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A 태그 A 요소, 네, A 요소를 바꿔보도록 할까요? 그럼 상위 메뉴에 마우스 오버시 여기 바로 밑에다가 우리가 가상 클래스를 이용한 마우스 오버시 상위 메뉴에 마우스 오버시 오버시 A 요소의 글자색 배경색 네, 요거를 변경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GMB 밑에 있는 네, 다 얘기가 된 거죠. 바로 밑에 UL, 바로 밑에 LI의 마우스 오버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우스 오버 밑에 있는 A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LI 오버냐 A 오버냐에 따라서 다 틀린 거지. 나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LI 오버시라고 그냥 매긴 거고요. 자, 글자 색깔은 진한 색깔로 네이비색을 줘볼까요? 이렇게 정해진 색깔이 있죠. 그 다음에 BGC, 백그라운드 색깔. 물론 백그라운드 해서 색만 넣어도 색깔은 먹힌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이미지도 나오더라고. 바뀌었다는 얘기는 여러 번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개별적으로 줄 때는 꼭 개별적으로 줘야 된다 생각하니까요. 자, 그리고요. 백그라운드 색깔, 여기를 라이트 색깔 중에 라이그 이렇게 하면 라이트 밝은 색깔 종류가 좀 있거든요. 라이트 스카이블루 이런 색깔 할까요? 정해진 색깔로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네이비와 라이트 스카이블루 색깔로 바뀌게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일단 바뀌는 거 일단 보시고 일단 한번 봅니다. 일단 봐주세요. 띠딘띠딘띠딘띠딘 틱. 아 되네. 이거야?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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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뭐 색깔은 적절히 넣으시면 돼요. 색깔이 지금 여기서 주제는 색깔이 아니야.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넣는 거예요. 자기가 뭐 원하는 색깔은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은 살짝만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트랜지션 속시이지 요 상단에다가 A 태그 좀 전에 했잖아. 여기다가 트랜지션만 주시면 되는 거죠. 트랜지션 속시이지 속성 시간 이징 지연 시간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데 원하는 것만 딱 줄 수 있고요. TRS 트랜지션인데 내가 프로퍼티를 그냥 안 쓰면 오리라고 그랬죠. 나 그냥 다 들어가게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프로퍼티는 딜리트 지우고요. 탭 하신 다음에 시간에만 0.4s 그럼 0.4초인 거죠. 이렇게만 주셔도 그러니까 쉽게 주시는 분들은 그냥 시간만 쓰고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만 쓰는 걸 맨날 쓰시던 분들은요. 속시이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상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트랜지션 우리가 처음 할 때 동그라미가 왔다 갔다 할 때 옵션 다르게 주니까 효과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주는 건 정말 쉽게 주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쓱쓱 0.4초 동안 바뀌는 모습을 우리도 볼 수가 있다 이거지. 쓱쓱 이게 0.4초예요. 쓱 아까랑 틀리죠? 네. 쓱 이렇게 그렇군요.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었군요. 얘보다 더 밝은 색깔 없나? 라이트 사이어는 너무 밝다. 적당히 놓겠습니다. 이거는 적당히 해주시고요. 바뀌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메뉴로 가볼게요. 이 이제 상위 메뉴까지 처리한 건 뭐 좋아. 근데 서브 메뉴가 이제 펼쳐지는 거.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자, 서브 메뉴 한번 볼까요?
서브 메뉴는 두 군데 들어갑니다. 누구하고 누구? 웹 개발하고 게시판 두 군데 들어가요. 그래서 요 밑에 우리가 리스트 그룹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리스트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웹 개발 여기 쪽이 필요하다는 거지, 여기. 웹 개발. 이렇게. 요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브 메뉴는요, 클래스를 하나 주면서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이제 서브 메뉴 들어갈 거예요. 서브 메뉴. 서브 메뉴는 OL을 사용해 볼게요. UL 썼으니까 난 OL도 쓰고 싶어. 이거는 이제 만드는 사람 자유예요. 리스트를 뭘 쓰는지, 어떤 태그를 쓸 것인지, 누구를 기용할 것인지, 감독이 마음대로 저 선수 이번에 들어가라고 그래. 뭐 마음대로 하잖아. 마찬가지. 우리가 쓰고 싶은 애를 저희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당한 애를 써야 되겠지. 거기에 맞는 애를. 리스트 그리고 여기에다가 S 메뉴, 서브 메뉴니까 클래스 S 메뉴라고 한번 줘보겠습니다. 서브 메뉴를 줄여서 S 메뉴. 그 밑에는 이제 li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li가 4개 만들어질 거거든요. 곱하기 4. 그 밑에 a 태그를 쓸 건데 대괄호 안에 href는 샵 해가지고 특정 링크가 샵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쓰면 빈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href를 써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4개의 메뉴가 줄줄줄 들어가게 S 메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게끔 젠 코딩, 줄여쓰기 코딩을 한번 써보고 있고 이렇게 짤막짤막한 걸 많이 써보다 보면 나중에 긴 것도 할 수 있어요. 엔터를 탁 치면은 역시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웹 디자인 여기 처음에 입력하고 나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입력하기 편해졌다고 탭탭탭하면 이동한다고요. 여기다가 웹 디자인 탭 하면 밑으로 내려가요. HTML5 플러스 CSS3 탭 jQuery 탭 웹 플러스 모바일 이렇게 하시면 작성이 다 끝난 거지. 짜잔! 맨 밑에 A 안에 각각 메뉴들이 싹 들어가 있다. 네, 서브 메뉴를 처음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타일의 메뉴가 게시판 쪽에도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네, 게시판 쪽에. 게시판 쪽에 2개. Q&A하고 방명록이라고 있어요. 이 서브 메뉴를 똑같은 걸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게시판 쪽도 여기에 엔터 쳐서 자리를 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냐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 여기 밑에 게시판 쪽에 미리 엔터를 쳐놨어요.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요 윗줄부터 요 게시판 위에다 붙여놓게 하면 이렇게 밑에 생기게끔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똑같이 생겼죠? 위에랑 똑같이 생겼어. 게시판 쪽에 똑같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 메뉴 2개, li가 2개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li는 이렇게 2개는 대충 잡고 컨트롤 쉬프트 K, 키를 없애버려. 컨트롤 쉬프트 K, 키를. 그러면 라인이 깨끗하게 지워지죠? 네, 이 상태에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Q&A, M% 쓸 거거든요. M%를 이렇게 쓰면 특수문자 처리를 해야 돼요. AMP 하면 M%. Q&A 그러면 M%가 이렇게 꼬부라진 AND 표시가 나와요. M%가 나오고 밑에는 여기는 방명록 Q&A 방명록을 여기다가 이렇게 네, 요거는 특수문자 처리다. M%AMP 세미콜론 이거는 M%의 특수문자 처리. HTML 화면에 뿌려줄 때 이런 거 떡새 같은 것들도 우리가 GT, LT 이런 거 쓰죠. 네, 그거랑 똑같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넣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나와요? 이제 S 메뉴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가서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넣은 거는 푸시 한번 할게요. 네. 가서 볼게요. 뭐야? 밀고 나가겠지, 당연히. 당연히 밀고 나가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요. 얘를 아이언맨으로 만들 거예요. 아이언맨으로. 아이언맨. 즉 공중에 확 떠오른 놈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져지지 않게. 즉 포지션이라는 거를 주려고 합니다. 포지션. 자, 그럼 얘가요, 여기에 있는데, 분명히 얘가 실제로 있으니까 밑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이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가? 네. 자, 얘네들이 그 공중에 뜨게끔 이제 만들면서 우리가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떠서 다니는 애들이야. 이렇게 우리 유형에서 보면, 우리 아까 유형에서 떨어지는 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비게이션 유형 첫 번째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은 밑에 있는 애들이 얘가 있는지 모르잖아.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실제로 여기에서 얘가 자리를 차지한다고 한다면 밑에 있는 애가 밀려서 밑으로 내려가겠지.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 밀 거 아니에요, 얘를요. 그런 상태를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배웠던 포지션 중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날아다니는 녀석이 있으니 바로 부모를 기준해서 날아다녀. 앱솔루트가 있죠. 앱솔루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앱솔루트를 여기다가 써볼게요. 이제 자, 상단에 올라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 내려옵니다. 서브 메뉴, 서브 메뉴, 서브 메뉴를 코딩을 시작을 해볼게요. 네, 서브 메뉴는요, S 메뉴죠. .s 메뉴 가요. 포지션을요, 앱솔루트를 딱 써요. 자, 제가 어제 앱솔루트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앱솔루트를 딱 쓰면은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위에 있는 요소는 존중하면서 아래에 있는 요소는 나를 모른다. 그래서 젠틀 앱솔루트인 상태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위치 값을 쓰지 않은 앱솔루트는 젠틀하다. 위치 이동값 없는 앱솔루트는 젠틀하다. 젠틀 앱솔루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젠틀 앱솔루트. 이 특성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젠틀이 뭔지, 위에 있는 요소를 존중한다. 그러면 얘보다 위에, S 메뉴보다 위에 있는 애 누구예요? S 메뉴보다 위에 있는 거를 한번 보세요. S 메뉴보다 위에 A 태그 있죠? A 태그가 200 곱하기 50짜리 사이즈로서 딱 버티고 있는데 걔 밑에 딱 얘가 위치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이동 값을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쓸 필요가 없다고. 네. 이렇게 되겠죠? 일단 위에 있는 애들은 깔끔하게 나오고 얘는 그 위치를 딱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겹쳐져서 그래요. 옆에는요. 네. 젠틀 앱솔루트 하시겠어요? 네, 젠틀합니다 지금. 위로 뜨기 시작했어요. 자, 얘 디자인을 이제 따로 잡아야 되겠지. 얘도 이제 위드스를 200을 잡아볼게요. 위드스 200 픽셀 가로 200 만들어주고요. 가로를 만들고 났더니 얘가 200만큼만 차지해가지고 가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보일 거야. 그죠? 가다가 밑으로 떨어져서 보이는구나.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좀 넣을까요? BGC. 여기도 뭐 라이트 컬러 있지? 그거 넣어줄게. 라이트 아까 라이트 스카이 블루 넣었었지? 라이트 스카이 블루색 넣어볼까요? 라이트 스카이 블루. 네, 백그라운드 색깔 라이트 스카이 블루.
라이트 스카이 블루 색깔 나오죠? 네. 네, 이 상태로 일단 놓고요. 그다음에 LI를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LI. 우리가 LI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LI를 잡아야 되나? 여기 A 태그 들어가 있지 않아요? S 메뉴 밑에 있는 A 태그가요. 지금 여기 위에 GMB, UL, LI 밑에 A라고 내가 집게로 아까 A 요소 잡아놓은 거 있죠? 디스플레이 블록에 200에 50. 그럼 하이 메뉴도 200에 50으로 내가 이렇게 똑같이 200에 50짜리로 잡을 거거든요. 이렇게. 250짜리를 잡을 거라서 디자인이 지금은 제가 똑같이 잡을 거라서 이게 똑같다고? 그리고 글자색은 하얗게 할 거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없앨 거고 그리고 라인 하이트 50 줄 거고 폰트 웨이트 두껍게 할 거고 글자 사이즈 14로 할 거고 만약에 같게 한다면 이거를 그대로 적용되게 하려면 얘만 사실 꺽쇠만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GMB 밑에 UL 밑에 LI 밑에 A도 있지만 OL 밑에 LI 밑에 A도 전부 다 얘가 다 걸어요. 싹 다. 띄어쓰기만 하면. 그래놓고 한번 보세요. 지금 얘만 지웠거든요. 얘만 지웠는데 어떤 효과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A 요소. 지금 위로 올라가서 A 요소로 요거의 꺽쇠만 지웠어요. 달라지지? 얘가 A 요소가 전부 위에랑 똑같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지? 맞습니까? 맞는 기지? 네. 얘가 오버 됐을 때 같은 색깔로 쑥 칠해지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만. 네. 띄어쓰기. 그래서 여기에다 그거만 써놓으세요. 이렇게. 띄어쓰기로 자손 선택을 하면, 그죠? 서브 메뉴의 A 요소까지 적용된다. 요게 지금 요거를 할 때 포인트가 이거죠. 네. 지금 요 선택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띄어쓰기로 A를 선택하면 자손 선택에 되어서 서브 메뉴 A 요소까지 적용된다. 요 케이스를 일부러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디자인을 다르게 주고 다 하나씩 따로따로 또 뭐 서브 메뉴의 디자인을 또 똑같지만 또 주면서 약간 다르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선택자 하나로 그냥 탁탁 바꾸는 걸 해보는 거죠. 네. 되겠죠? 오케이. Got it? 네. 해피 모닝입니다. 네. 지금 모닝이 아직 오전이군요, 아직. 네. 그 오후가 되겠고. 자, 이렇게 바꿔 보시고요. 잘 적용되는 거 보셨죠? 네. 그러니까 얘가 블록이 돼가지고 250 픽셀짜리 A가 된 거야. 전부 다 서브 메뉴까지. 자, 한 번에 적용된 거예요. 찍어보시면 누가 적용됐는지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보세요. 맞잖아. 띄어쓰기 한 애가 서브 메뉴에도 전부 다 적용된 거예요. 한 번에. 위에도 적용됐고 아래 것도 탁 직접 선택을 딱 보시면 얘가 적용돼 있고 꺽쇠 한 번에 꺽쇠 하나 없애고 있고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필요하다면 적용하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여기서 S 메뉴 밑에 이제 마우스 오버시 좀 바뀌어야 되겠죠? 자, 마우스 오버시를 좀 바꿀게요. 그 하위 메뉴. 여기 S 메뉴 밑에 이거죠? 네. 상위 메뉴 마우스 오버시 하위 메뉴 A 요소
글자색 배경색. 이걸 바꾸자 이거지. 글자색 배경색. 자,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면 되냐? S 메뉴에 있는 A의 후보 이렇게 걸게. 아니다. 이거 상위 메뉴 마우스 오버시라고 쓰면 안 되겠구나. 하위 메뉴 여기 앞에 거 치. 하위 메뉴 A 요소의 오버시. 네, 글자색 배경색 그런 거죠. 이렇게 쓰면 S 메뉴 A의 오버니까 네, 내용이 틀려지죠. 자,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될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내가 지금 간단하게 썼잖아. S 메뉴 밑에 있는 A의 후보. 자, 볼게요. 컬러는 네이비색으로 글자색 진하게 가고 그 다음에 BGC 백그라운드 색깔 라이트 무슨 색일까? 여기 색깔을 좀 다르게 할 건데 라이트 그레이. 이게 미국식인가? 이 그레이라는 철자가요 두 가지가 다 있어가지고 영국하고 미국하고 맨날 이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이가 미국식인가? 어느 나라에서 따르겠어요. 그래서 영국식, 미국식의 그레이 색깔이 두 가지가 다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한참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다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레이 색은. 그레이 관련된 철자가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AY도 맞고 EY도 맞거든요. 똑같은 색이에요. 라이트, 슬레이트, 그레이. 아, 그럼 잘 안 보이겠다. 잘 안 보이겠다. 이게 잘 그레이 하면 잘 안 보이겠다. 라이트,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네, 라이트 그레이 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올라가면 네. 이제 얘가 나타나는 거는 이제 오버시에만 나타나게 할 거예요. 일단 요것만 한 거예요. 바뀌게끔 쫙. 잘 적용되나요? 잘 적용되죠. 얘는 뭐 우선순위에서 그 밀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S 메뉴 밑에 A의 오버시 이런 코딩이 없거든. 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위에 없어요. 위에는 직계자식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계 A로 처리해서 오버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얘 따로 얘 따로예요. 지금 현재. 자, 됐죠?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만 하면 끝나네. 네, 보였다 안 보였다. 자, 얘를 어떻게 처리하나 이제 잘 보십시오. 자, 얘를 숨겨야 돼. 이제 얘를 숨겨야 되겠지? 서브 메뉴 숨기기를 해주면 돼요. 서브 메뉴 숨기기를 해주겠습니다. 서브 메뉴를 어떻게 숨긴다? 서브 메뉴를 숨겨줍니다. S 메뉴한테 가셔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컨대 하이트 값을 0 주고요. 그러면 높이 값을 없앤 거거든요. 높이 값 없애요. 높이 값을 없앴어요. 그러면 높이 값을 없앴어. 없어졌네? 아니야. 없어진 게 아니었어. 부모 박스는 0이 됐는데 자식들은 밖으로 나가 있죠? 마우스 오버되면 여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있지? 하얘서 안 보였을 뿐이야. 글씨가 하얘가지고. 그죠? 네. 그러면 얘를 확실히 숨겨주려면 어떻게 돼? 높이가 없는데 넘치는 자식이어서 숨어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컨텐츠가 넘칠 때 숨기는 방법이 감탄사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오! 이러면 돼요. 오! 오버플로 히드. 오! 오버플로 히드. 오호! 오버플로 히드. 그러면 넘치는 자식 요소 숨기기. 이거 오리지널한 사용법이에요. 이거는. 넘치는 자식 요소 숨기기가 원래 오리지널한 이 속성에 대한 사용법이에요. 원래. 넘치는 자식 요소 숨기기.
우리가 원래는 이거 뭘로 썼었어? 그 저걸로 썼었잖아. 그 플로 레프트 할 때 부모가 망가질 때 오버플로 히드 나면 얘가 이렇게 커팅을 해주기 때문에 높이 값을 잡을 수 있는 걸로 한번 썼었거든요. 오버플로 히드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진짜 오리지널하게 쓴 거죠. 커널비를 줄맞춤해서 밑으로 좀 내려가게 해줄게 이거. 네, 이렇게 해서 오버플로 히드까지. 그러면 오버플로 히드 나고 났더니 밑에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완벽하게 없어요 지금. 완벽하게 없어. 그럼 마우스가 오버됐을 때 이제 얘가 하이트 값이 쫙 이렇게 열리면 되는 거야. 자, 열리기. 우리가 이제 이걸 그대로 도깨비에 가서 적용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보고 계십니다. 자, 이것만 하고 도깨비로 갈 겁니다. 자, 또 어떻게 하면 된다? 자, 높이값 만들어 볼까요? 높이값 0이었다가 만들면 어떻게 돼? 이거 찍어볼까? 여기 서브 페이지 있는 거 소스를 한번 찍어볼게요. 오케이. 그래 놓고 높이 값을 내가 주르륵 만들면 보이잖아. 이렇게 내려오게 할 거라고. 이렇게. 그런데 높이 값이 서로 달라야 되겠지. 이쪽 거 높이랑 이쪽 거 높이랑 틀려요. 하나당 높이가 50이잖아요. 메뉴가 4개야. 5, 4, 20. 이쪽은 200, 5, 20. 이쪽은 100이에요. 높이가. 그러면 몇 번째 메뉴하고 얘하고 마우스 오버시의 높이 값이 서로 달라요. 얘 첫 번째 메뉴, 두 번째 메뉴 서브가 200이고요, 높이가. 세 번째 메뉴 서브 메뉴의 높이는 50, 50 해가지고 100이에요. 요만큼만 늘어나야죠. 여기까지 늘어나면 빈칸이 보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새로 고쳐볼게요. 자, 서브 메뉴 보이기를 밑에다 추가해볼게요. 하단에다가 스타일 시트 맨 끝에 좀 추가할게요. 자, 하위 메뉴, 상위 메뉴 오버시, 상위 메뉴 LI의 오버시, 하위 메뉴, 아니, 하위 메뉴가 아니라 서브 메뉴라고 나와있지. 서브 메뉴 보이기.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두 번째 LI 하고 세 번째 LI 높이 값이 틀려요. 높이 값이. 두 번째 LI, 두 번째 상위 메뉴 LI는 서브 메뉴가 높이 값이 200픽셀. 요걸 그대로 카피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상위 메뉴 LI는 서브 메뉴 높이 값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르니까. 요거를 이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요거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늘어나는 건 서브 메뉴잖아요. 그래서 서브 메뉴에 트랜지션도 줘야지 애니메이션이 높이값 변하는 게 보일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일단 뭐 보이게 해놓고 트랜지션 줘봅시다. 자, 두 번째 상위 메뉴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GMB 밑에 있는 UL 밑에 LI에 호버. 근데 몇 번째 호버? 몇 번째를 여기다 호버하기 전에 몇 번째를 먼저 해야지. NTH 차일드 엔터 딱 선택됐을 때 두 번째는 2번이죠. 여기에 호버하면 밑에 있는 S 메뉴의 높이 값이 얼마다? 하이트가 200픽셀로 바뀌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선택 연습을 하는 거니까 밑에 것도 직접 위에 거 카피하지 말고 밑에 것도 한번 해봅니다. .gmb 밑에 있는 UL 밑에 있는 LI 콜론 NTH 차일드 2번 다음에 3번에 호버 밑에 있는 띄어쓰기 .s 메뉴 네 이렇게 해서 추가로 S 메뉴의 하이트가 100 픽셀이니까 100만 쓰고 선택을 하시면 하이트가 100픽셀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놓고 일단 보시면 팍팍팍팍 일단 팍팍 보이시면 성공.
팍팍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짠. 팍팍팍팍 한 번에 나타나.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팍팍팍팍팍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팍팍팍팍팍. 되겠지? 네, 그래서 쓱 나타나게 하려면 트랜지션을 그려주시면 돼. 높이값이 0이었다가 200이 된다. 높이값이 0이었다가 100이 된다라는 중간 변화 과정을 그려주라고 우리가 CSS상에 코딩만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면 얘가 브라우저가 이해를 하는 거죠. 아, 트랜지션 중간 과정 보여주라고? 알았어. 자, 여기는 이제 속시이지를 좀 잘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빨리 열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천천히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천천히를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S 메뉴로 가신 다음에요. S 메뉴, 서브 메뉴가 위에 있죠? S 메뉴로 이동하신 다음에 S 메뉴 끝에다가 속시이지 줘보겠습니다. 트랜지션, 트랜지션, 속시이지. 지연 시간은 여기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TRS, 프로퍼티 타임이에요. 속성값, 속성 이름, 시간. 그래서 속성, 하이트. 속성 이름을 똑같이 써야 돼요. 하이트 값. 이거 잠 쓰면 안 돼요? 뭐 올 하면 안 됩니까? 물론 여기서는 올 해도 물론 뭐 상관은 없긴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이트 값만 변화시키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쓰는 거고요. 탭. 시간을 여기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시간은 0.4초? 네. 0.4s 그 다음에 이징 줄게요. 한 칸 띄고 is, in, out 여기 보면 is 하면 is in, is out 이런 거 있거든요. is out 끝날 때 천천히 그러니까 얘가 싹 열려서 마지막에 싹 이렇게 천천히 닫힐 때도 싹 이렇게 된다. 마지막에 천천히 해요. 네, 그래서 트랜지션을 줘서 높이 값에 대한 변경 과정을 그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시일지 지연 시간은 없으니까 안 썼습니다. 그래서 예를 가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거는 S 메뉴에다 줬어요. 그러니까 양방향이 다 똑같은 걸로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푸시 한번 맞췄고요. 혹시 못 보신 거 있으면 제 그 소스를 새로 고치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마지막에 좀 천천히 마지막에 좀 천천히 이렇게 따다다다 따다다다. 만약에 아까처럼 단순히 보이게 할 것 같으면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디스플레이를 숨겼다 보여주는 형식으로 마우스가 올라가면 서브 메뉴가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팍팍 보여줄 것 같으면 디스플레이 블록, 디스플레이 넌, 디스플레이 블록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거는 높이값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디스플레이 넌 블록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펼쳐지는 건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구현된 이 방법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이 가상 클래스까지 아주 잘 적절히 사용하면서 코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비교해서 잠시 감상을 좀 느낌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응용해서 할게 도깨비 미리 보기 다시 열어볼게. 네, 여기에서 상단 메뉴, 상위 메뉴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 네, 이렇게 펼쳐지는 거, 요거, 네,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응용을 해볼 거예요. 네, 여기 메뉴가 있는 것만 여기 없는 건 그대로 있고 똑같잖아. 다만 여기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애가 따로 있는 것만 좀 달라. 전체 내려오는 건 이제 따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해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내려오고 요거를 내려오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따가 한번 구현을 요걸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하, 밑으로 떨어지는 메뉴 이제 자신 있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단 하단. 요거 이제 디자인, 그 다음에 이어서는 요걸 맞춰볼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 거의 다 됐거든요. 네. 여기 그 내비게이션 유형 첫 번째 거를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